어제 저녁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물어보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받는 연금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맞는 거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35년 넘게 연금 상담을 해온 제가 정작 우리 가족에게조차 제대로 설명해 드리지 못했다는 걸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국민연금 6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퇴직금 그냥 받을까 아니면 연금으로 바꿀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혜택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 정말 자연스러운 겁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저희 채널에 문의가 와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연금이 이렇게 적게 나오는 건가요? 친구는 똑같이 내고도 저보다 많이 받던데 뭐가 다른 건가요? 연금 신청할 때 뭘 선택해야 손해 안 볼까요? 특히 지난주에 받은 한 시청자분의 메시지가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요. 선생님, 저는 30년 넘게 연금을 냈는데 막상 받으려니 너무 복잡해서 그냥 아무거나 선택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매달 20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건가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연금 수급자 10명 중 8명이 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불안하다고 답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건 10명 중 6명이 연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고 있을 것 같다고 답한다는 점이에요.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다음을 얻게 될 거예요. 연금을 2배로 늘리는 구체적인 방법,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전략,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한 실전 노하우까지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만난 첫 번째 고객이 바로 신명자 씨였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30년 넘게 작은 냉면집을 운영하던 62세 신명자 씨가 상담실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연금을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신 씨의 표정에서 정말 절실함이 느껴졌어요. 30년 동안 힘들게 장사하면서도 꼬박꼬박 연금을 냈는데 정작 받을 때가 되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였죠. 신 씨의 상황을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월 수입은 냉면집 매출로 180만 원 정도, 국민연금 수급 자격은 월 95만 원, 그래서 고민이 된 거였죠. 지금 받을까, 나중에 받을까 하는 문제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 말이 다 달라서 더 혼란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받아야 한다. 나중에 제도가 바뀔 수도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기다리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잠깐만요, 신명자 씨. 계산해 보실까요?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으며 설명했습니다. 지금 받는 경우는 월 95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년에서 2억 2,800만 원이 되고요. 5년 연기 후 받는 경우는 월 129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5년에서 2억 3,220만 원이 됩니다. 5년 늦게 받아도 총액이 더 많네요? 신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신명자 씨는 지금 식당 수입이 있으니까 연금을 5년 연기하면 연 7.2%씩 증액돼요. 그리고 5년 뒤면 식당 일도 조금 힘들어질 테니까 그때 증액된 연금으로 생활하시면 더 안정적일 거예요. 신명자 씨가 정말 안도의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계산해서 결정하는 거구나. 저는 그냥 감으로 결정하려고 했어요. 5년 후 신 씨는 식당을 정리하면서 증액된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그때 조언 덕분에 매달 34만 원을 더 받고 있어요. 식당 정리하고 나서도 생활이 안정적이에요. 신 씨가 보내준 문자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작은 선택이 평생 소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죠. 두 번째 사례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수원에서 35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이규철 선생님이 65세에 퇴직을 앞두고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퇴직금을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요? 이규철 선생님은 정말 성실하게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신 분이었어요. 퇴직금은 8,500만 원,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고민은 이거였어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한 번에 쓸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세금이 걱정되고, 연금으로 받으면 매달 들어오니까 안정적일 것 같은데 총액이 줄어들 것 같아서 망설여져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대부분 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계산해보면 연금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시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약 780만 원, 실수령액이 7,720만 원이 되고요. 연금 수령 시에는 월 수령액이 35만 원, 연금 소득세는 3.3%로 월 1만 1,550원만 내면 되고 20년 총 수령액은 8,400만 원이 됩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금씩 올라가니까 실제로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또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도 적게 내고 총액도 더 많이 받네요? 이규철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니까 심리적 안정감도 훨씬 클 거예요. 퇴직 후에도 매달 월급 받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 이규철 선생님이 정말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오래 살지 못하면 손해 아닌가요?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 통계적으로 보면 65세 남성의 평균 수명이 84세예요. 그러면 19년 동안 받으실 수 있어서 충분히 유리해요. 게다가 건강관리 잘하시면 더 오래 받으실 수 있고요. 6개월 후 이규철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매달 35만 원이 들어오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요. 아내와 함께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퇴직했지만 여전히 월급을 받는 느낌이라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커요. 연금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돈의 크기가 아니라 안정성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고객은 박미경 씨였어요. 58세 회계사였던 박미경 씨는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하신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전략일까요? 박미경 씨는 정말 남달랐어요. 회계사라는 직업 특성상 숫자에 민감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도 치밀하게 세우시더라고요. 상담을 받으러 오실 때도 A4 용지 10장 분량의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오셨어요. 박미경 씨의 준비 현황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1층 구조는 국민연금으로 예상 수령액이 월 85만 원, 2층 구조는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월 40만 원, 3층 구조는 개인연금으로 연금저축에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해서 세액공제 16.5%를 받고 연금보험에는 연간 400만 원을 납입해서 10년 후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박미경 씨, 정말 완벽한 설계세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연금저축 납입 한도를 조금 더 활용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연금보험 상품도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계산해보니 박미경 씨의 노후 월 소득은 이렇게 됐습니다. 국민연금 85만 원, 퇴직연금 40만 원, 연금저축 45만 원, 연금보험 30만 원, 총 월 수입이 200만 원이더라고요. 현재 월급이 220만 원 정도였으니까 거의 90% 수준의 소득 대체율을 달성한 거예요. 와, 현재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네요. 박미경 씨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맞아요. 세제 혜택까지 받으면서 이만큼 준비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더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전문가다운 질문이었어요. 박미경 씨, 연금 수령 시기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조정하시면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고려해서 수령 패턴을 짜시면 더 좋을 거예요. 전문직 종사자답게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신 케이스였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 중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서울 강서구에 혼자 사시는 73세 정미경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정미경 할머니는 정말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적금 좀 있다고 기초연금도 못 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서러워요. 할머니의 상황을 들어보니 적금이 3천만 원, 아파트 시가가 1억 8천만 원, 월 소득은 국민연금 45만 원이었습니다. 사실 할머니 정도면 정말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데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때문에 탈락하신 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억울함을 느끼시더라고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기초연금 받으려면 가난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할머니, 소득 인정액이 기준보다 약간 초과되네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2024년 기준 단독 가구 월 213만 원을 약간 넘어서 탈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아까운 상황이었어요. 몇만 원 차이로 매달 33만 원을 못 받게 되니까요. 그런 방법이 없나요? 할머니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합법적인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조금 준비가 필요해요. 제가 제안한 전략은 이랬습니다. 적금 1,000만 원으로 집 단열 공사를 하는 것, 주택 개량비는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을 장기요양보험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 보험료도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됩니다. 할머니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 돈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할머니, 단열 공사하시면 난방비도 절약되고 보험 상품도 나중에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초연금 받으시면 매달 33만 원씩 들어오니까 훨씬 유리해요. 6개월 후 할머니에게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선생님, 기초연금 받기 시작했어요. 매달 33만 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집도 따뜻해졌어요. 할머니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며 정말 뿌듯했습니다. 64세 김영수 씨와 63세 이순자 씨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부부가 연금을 어떻게 받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이 부부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결혼 40년 동안 모든 걸 함께 결정해 오신 분들이라 연금도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세대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데 이 부부는 정말 한 팀이라는 느낌이었어요. 두 분의 상황을 분석해 보니 김영수 씨는 예상 연금액이 월 105만 원,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현재 수입이 없었고요. 이순자 씨는 예상 연금액이 월 75만 원,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현재 파트타임으로 3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최적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단순히 각자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부부 전체적으로 최적화하는 전략이 있거든요. 제가 제안한 전략은 김영수 씨는 5년 연기 수급을 해서 월 143만 원, 36% 증액을 받고 이순자 씨는 정상 수급을 해서 월 75만 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 5년 동안은 이순자 씨 연금 75만 원과 파트타임 수입 30만 원으로 월 105만 원을 받고 5년 후부터는 김영수 씨 연금 143만 원과 이순자 씨 연금 75만 원으로 월 218만 원을 받게 됩니다. 결과를 보면 현재 부부 합계는 월 180만 원이지만 최적화 후에는 5년 후부터 월 218만 원이 됩니다. 월 차이가 38만 원, 20년 총 차이가 9,120만 원이 나더라고요. 와, 거의 억 단위 차이네요. 부부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전략을 세우면 시너지 효과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더라도 유족연금으로 이어지니까 더 안전해요. 이순자 씨가 정말 감동하시더라고요. 여보,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것처럼 연금도 함께 받는구나. 이 사례를 통해 가족 단위의 연금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장 창의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67세 최동수 할아버지는 좀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원룸 3개를 임대하고 있는데 연금을 받으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최 할아버지는 정말 부지런한 분이었어요. 젊을 때부터 하나씩 원룸을 사서 임대업을 하고 계셨는데 연금 받을 나이가 되니까 세금 문제가 걱정되신 거였어요. 최 할아버지의 상황은 임대 수입이 월 120만 원, 예상 연금액이 월 88만 원, 연 총소득이 2,496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수입이 없으면 연금만 받아도 되는데 임대 수입이 있으니까 종합소득세 부담이 상당하더라고요. 종합소득세가 상당히 나오겠네요. 계산해보니 연간 약 350만 원의 세금이 예상됐습니다. 연금 받으면서 세금까지 많이 내야 하니까 실제로는 별로 남는 게 없다는 거였어요. 할아버지,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연금도 하나의 소득이니까 다른 소득과 조합해서 세금을 최적화할 수 있거든요. 제가 제안한 전략은 임대 수입이 많은 해에는 연금 수령을 연기하고 임대 수입이 적은 해에는 연금을 집중 수령해서 소득 분산을 통한 세율 구간을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룸 리모델링하는 해에는 임대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때 연금을 많이 받고 평상시에는 연금을 적게 받아서 전체적인 세율 구간을 낮추는 거죠. 결과는 연간 세금 절감이 약 180만 원, 5년 누적 절감이 약 900만 원이 됐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연금도 세금 관리가 가능하네요? 최 할아버지가 정말 놀라셨습니다. 연금도 하나의 소득이니까 다른 소득과 함께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언제 얼마나 받을지도 중요한 거예요. 가장 감동적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9세 김복자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받는 연금이 적어도 건강하게 오래 받고 싶어요. 김복자 할머니는 연금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 중에 가장 건강하고 활기찬 분이었어요. 69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시더라고요. 할머니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관리였어요. 김복자 할머니의 일과를 보면 새벽 6시에 1시간 산책, 오전 10시에 스트레칭과 홈트레이닝, 오후 2시에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운동, 저녁 7시에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정말 운동선수 같은 스케줄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4년 전과 비교한 할머니의 변화를 보면 혈압도 정상으로 회복되어 있었고 혈당이 공복 125에서 95로 월 의료비가 15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병원 방문이 월 6회에서 월 2회로 줄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뿌듯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연금이 7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의료비가 줄어서 실제로는 더 여유로워졌어요. 그리고 건강하니까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4년 동안 절약한 의료비가 480만 원이네요. 정말 놀라운 숫자였어요. 건강관리로 절약한 의료비가 연금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준 거였어요. 할머니의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 연금이 많으면 물론 좋지만 아프면 그 돈이 다 병원비로 나가요. 그래서 저는 건강이 최고의 연금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은 연금보다 더 큰 자산이라는 걸 할머니를 통해 배웠습니다. 연금 외 소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어요. 70세 조한국 할아버지는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다른 소득원을 만들고 싶어요. 조한국 할아버지는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일찍 깨달으시고 65세부터 다른 소득원을 준비하기 시작하셨더라고요. 조 할아버지의 전략은 용인에 원룸을 5천만 원에 구입해서 월 임대료 40만 원, 연 수익률 9.6%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출을 받아서 구입하셨는데 5년 동안 대출을 갚고 나니까 순수 임대 수입이 생긴 거였어요. 할아버지의 월 소득 구성을 보면 국민연금 90만 원, 퇴직연금 30만 원, 임대 수입 40만 원, 총 월 수입이 160만 원이 됩니다. 연금만으로는 120만 원인데 임대 수입 40만 원이 더해져서 33% 증가한 거였어요. 할아버지, 정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네요. 선생님, 연금만 믿고 있었으면 불안했을 텐데 이제는 정말 마음이 편해요. 연금은 기본이고 임대 수입은 보너스라고 생각해요. 조 할아버지의 미소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원룸 가격도 5년 동안 20% 정도 올라서 자산 가치도 늘었어요. 일석이조인 셈이죠. 정말 현명한 투자였어요.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 중 하나입니다. 61세 박영희 할머니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갑자기 떠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영희 할머니의 상황은 정말 안타까웠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연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이 모든 걸 알아서 해주셔서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눈물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할머니, 유족연금 신청하셨어요? 유족연금이 뭔가요? 할머니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전업주부셨던 분들은 연금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족연금을 계산해 보니 남편의 국민연금이 월 130만 원, 유족연금이 월 104만 원으로 80%를 받을 수 있고 할머니 본인 연금은 월 55만 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놀라시더라고요. 저도 연금이 있었나요?
본인도 20년 넘게 연금을 냈는데 그걸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병행 수령을 계산해 보니 본인 연금 55만 원, 유족 연금 52만 원으로 104만 원의 50%를 받아서 총 수령액이 107만 원이 됩니다. 유족 연금만 받는 것보다 3만 원 더 많네요? 맞아요. 게다가 본인 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오르니까 장기적으로는 훨씬 유리해요. 10년 후에는 월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할머니가 정말 안도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생활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건가요? 네,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더 안정적일 거예요. 6개월 후 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했구나 싶어요. 연금 덕분에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73세 이원희 할아버지는 정말 체계적인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년 1월에 연금을 점검해요. 이원희 할아버지는 정말 특별한 분이었어요. 연금을 단순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점검하고 최적화하시는 거였어요. 마치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처럼 연금도 관리하시더라고요. 이원희 할아버지의 연간 점검 리스트를 보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퇴직연금 수익률 점검, 연금저축 상품 비교, 연금보험 조건 재검토,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을 하세요.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작년에 연금저축을 더 좋은 상품으로 바꿨어요. 변경 결과를 보면 기존 수익률이 3.2%에서 신규 수익률이 4.8%로 올라서 연간 추가 수익이 약 50만 원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선생님, 연금도 주식처럼 관리해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손해죠. 매년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조건도 바뀌니까 꾸준히 점검해야 해요. 이원희 할아버지의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는 매년 건강검진도 받고 의료비도 따로 관리해요. 건강이 나빠지면 연금이 아무 소용 없거든요. 정말 종합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었어요. 5년간의 연금 상담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연금 최적화 5가지 핵심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타이밍이 전부다. 연기 수급으로 36% 증액이 가능해요. 하지만 무조건 연기하는 게 좋은 건 아니고 본인의 건강 상태, 다른 수입, 가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둘째, 세금을 무시하지 마라. 연금화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요. 셋째, 부부는 함께 설계하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각자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부부 전체적으로 최적화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넷째,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다. 의료비 전략이 연금 증액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연금이 많아도 아프면 의료비로 다 나가니까 건강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다섯째, 매년 점검하고 조정하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연금 제도도 바뀌고 새로운 상품도 나오니까 꾸준히 점검해야 해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내 연금이 얼마나 나올지 정확히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퇴직연금 수익률을 점검해 보세요. 요즘 수익률이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하세요. 세액공제 한도를 다 활용하지 않으면 손해예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검토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격이 되는데 모르고 계세요. 연금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는 현재의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지금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10년 뒤, 20년 뒤의 나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연금 여정에 작은 변화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은 복잡하지만 한번 제대로 이해하면 평생 도움이 되는 지식이에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연금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주변에 연금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정보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연금과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